약간 호기롭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계를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때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사람의 인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뭐 이거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자기가 편할 때 늘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병원에서도 그쵸. 병원에서도 예. 그 수술방 군기가 제일 세다 그러거든요. 생명을 다룬다 네, 보면서. 그러면서 구타를 막 하잖아요. 여학생도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 하는데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하라고 때린다고 하는 거거든. 예. 그랑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서열이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들도 갖고 있는 그 검찰청마다 검사들이 그 몇 호실에 누가 있고 몇 부가 누구로 구성되고 이런 검사 배치표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 배치표에 보면 이름 옆에 기수가 다 써 있죠. 그거 주의 깊게 네. 보시면 그렇죠. 예. 법원은 기수가 안 써 있어요.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법원은 재판부 있고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순서대로만 써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검사는 반드시 기수가 써 있어요 옆에. 몇 기. 예. 그게 있고 군대네, 군대. 네, 딱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 칸도 제일 기수 높은 검사부터 이렇게 쭉 써 있고 지네들끼리도 제일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 김남국 검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수석 검사님이라고 불러요. 김남국 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석 위에는 부장이 있는데 부장하고 수석 사이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가 부장이고 부장 위가 임원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검찰은 부장보다 차장이 훨씬 높잖아요. 네. 예. 차장은 검찰청의 2인자를 차장이라 그러고요. 그럼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뭐 부르니까 그건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을 부를 때도 김남국 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김남국 부부장 검사님, 김남국 부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책이 없는데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 아직 안 네. 나왔는데 네. 부부장 검사라고 돼 있으면 김남국 부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부장은 김남국 부부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예. 그것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김남국 부장을 불러준다. 이라고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속성 때문에 호칭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도 부장이라고 부르고 부장도 부장이고 평검사는 또 수석이라고 불러가지고 고참검사를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서열 내지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검사가 초임으로 발령이 날 때 검찰 배치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요. 특이한 게 법원은요, 사법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임관 성적이 되는데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이제 그 TO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명이 가고 뭐 이런 것들이 TO가 정해지면. 성적순이에요? 네, 전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순위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아이고. 성적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이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또 법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서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네 방향의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 그러면 순서대로 동서남북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예. 배치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열도 그렇게 돼 있고 발령나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중앙 다음에는 예. 동남북서예요. 왜요? 왜요? 그게 예. 관할이 크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아. 그게 이제 사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내부적인 얘기는. 좀 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동남북서. 데를. 네, 동남북서가 순서입니다. 아. 그래서 중앙 다음에 동남북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장을 시켜줄 때도 같은 원장이니까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목동 살면은 남부지방법원장 하는 게 좋지. 바로 집 가까우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지방법원장 하는 걸 더 원한다고요. 서열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도 동남북서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법원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가 이제 상서열자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인천. 아, 서울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로. 네네. 의정부, 인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의정부는 사실상 서울처럼 치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처음 발령이 나는 사람을 수도권으로 발령이 나는 사람을 경판이라고 그러고요. 판사들은 서울경자 경판. 그 외에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하면 춘천, 뭐 대전 이쪽으로 쭉
가잖아요. 그걸 네. 향판이라고 부른다. 향판. 네. 그래서 경판과 향판의 차이는 향판은 지방 근무를 한 4년 한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한 3년쯤 있을 수 있고 경판은 서울을 4, 5년 한 다음에 지방 가서는 2, 3년만 있고 이런 차이가 있고요. 네. 나중에 고등법원 부장판사나 대법관 승진할 때도 그거에 따라서 경판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어떤 분은 그 향판을 자기가 원해서 네네. 거기에만 머무는 분도 네, 계시다고 향판이 그러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처음 발령 날 때 그렇게 구분하는 향판도 있고 네. 자기 지역에서만 나는 여기만 있겠다라고 신청하는 지역법관이 향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근데 요새 최근에 폐지돼가지고 그런데 아 요새는 네, 없고요. 문제가 많다 문제가 그래가지고. 있다고 해서 폐지했는데요. 근데 법원은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서울 중심으로 철저하게 돼 있는데 검찰은 그게 아니고 서울 동남북서까지 채우고 나면은 대도시 순으로 발령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대구 뭐 이런 쪽으로 가는데요. 처음 가는 검사들은 전부 다 형사부 검사예요. 형사부 검사. 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형사부 검사는 경찰이 먼저 한 수사를 송치받아가지고 수사지휘를 하거나 결정하는 일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형사부 검사를 하고 나면은요, 거기서 이제 자기가 모시던 부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부장이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방에 처음 내려온 부장이 이 친구가 수사 능력이 있다, 내지는 내 마음에 든다, 술을 잘 마신다, 이렇게 마음에 들어. 예, 예. 그래서 이 부장이 다음에 서울로 올라갈 때는 검사는 서열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좋게 말하면 수사 능력 순서대로 뽑혀서 가고요. 좋은 자리를 갈 때. 예. 예. 나쁘게 말하면 줄 잡은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줄 잡았냐? 검사는 검사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검사는 끼리끼리 얘기할 때 예. 세 번째 임지가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세 번째 임지. 세 번째 임지요? 예. 첫 번째 임지는 되게 예. 본청으로 발령이 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전지검 이렇게 예. 발령이 났으면 예. 두 번째 임지는 그 관내의 지청으로 잠깐 갔다가 예.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거나 아니면 대전에서 중간에 서울에 조금 가까운 수원 쪽 정도로 왔다가 예. 서울로 올라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럴 때 세 번째 임지로 서울중앙지검을 들어오면 네. 앞으로 검사로서 출세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세 번째까지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온 적이 없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병우처럼 임관 성적이 좋으면 첫 번째 임지가 서울중앙지검이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방으로 내려갈 때도 저기 뭐 전주 뭐 저 광주 이런 데는 안 갑니다. 예. 내려가봤자 대전 천안이 한계예요. 아. 그러니까 검사들 중에 잘 나가는 애들은 보면 지방 근무도 천안에서 해. 예. 아니면 수원 정도 뭐 이 정도 하고 그 지방으로 보기 어려운. 그렇죠. 예. 예. 하기 어려운. 예. 그다음에 뭐 지청장을 해도 여주지청장 이런 거 아. 집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에 하여튼 반드시 서울중앙지검에 한 번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가야 되는 데가 법무부나 대검으로 가야 돼요. 예. 법무부나 대검에 실무자로 갔다 와야 되고 예. 여기를 거친 사람들끼리만 나중에 대검의 과장, 법무부의 과장, 거기에 국장, 대검의 부장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방금 아까 변호사님이 지방에 근무를 할 때 뭐 술 잘 먹거나 네네네. 수사 잘하거나 이러면 데리고 간다 그랬잖아요. 네. 딱 거기서 드는 생각이 야, 이 사람들 이렇게 끼리끼리 뭉쳐갖고 다니면은 뭐 나겠다, 일 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자기 사람 끌어가지고 승진시키고 이러면 뭐 소위 말하는 검찰 내에 이런 카르텔, 우병우 사단 이런 네. 거 형성되는 문화가 거기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병우 사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똑똑한 사람들 때 자기가 데려갔을 때 내 사람 만들고 그러니까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들을 써서 이제 뭐 네. 큰 걸 그러니까요. 해결하고 네, 네. 그래서 말고 패밀리아 이런 게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검사라는 게 도제 시스템으로 수사하는 걸 배우거든요. 예. 김 변호사님 로스쿨 다니셨지만 그래서 수사를 어떻게 한다 가르쳐 주던가요? 아니요, 안 가르쳐 주죠. 가르치잖아요. 예, 예, 예. 그거 가서 배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가서 배울 때 이게 이제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피의자를 이렇게 잘 컨트롤하고 제압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을 또 봐가지고 선배가 데려다가 가르치면 예. 금방 발전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예. 뭐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가지고 데려가는 경우도 있고 예. 아니면은 이 친구가 처음에는 초임 임관 성적은 안 좋아가지고 그 지방 검사로 왔는데 예. 부장인 내가 보니까 얘네 사위가 옛날 검찰총장, 얘네 장인이 옛날 검찰총장이야.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랑 친하게 지내면 나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해.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혜택을 받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해서 데려가는 경우도 예, 있고. 예. 근데 이제 초짜 시절에는 아무래도 좀 순진하고 이러니까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난번에 자살한 검사도 한번 서울 나왔었잖아요. 남부지검 네. 지난해 예. 아무리 캐비넷을 열어봐도 사건은 줄어들지 않고 예. 새로운 사건은 계속 배당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일을 실제로 하려면 정말로 새벽까지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열심히 일을 하는 와중에서도 이제 능력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건을 빨리빨리 떼는 검사가 있고 예. 계속 붙잡고 있는 검사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를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빨리빨리 사건을 떼는 검사가 유능한 검사라고 보는 것이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니까 피의자의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으면 빨리빨리 끝낼 수 있죠. 그래 뭐 네가 그런 놈이지 늘 그렇게 얘기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기계적으로 해버리면, 그냥, 네. 그리고 네. 억울한 거 있으면 법원 가서 얘기해. 이렇게 하면은 빨리빨리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제대로 평가가 안 되면 예. 아 얘는 사건 처리를 빨리빨리 하는 훌륭한 검사. 그 다음에 자기가 딱 봤을 때 영향가 없는 사건이라고 검찰에서 표현하는 예. 잡범들 예. 이런 것들은 그냥 대충 하고 예. 이건 뭔가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사건들을 판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예. 있을 수 있단 예. 말이죠. 예.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가지고 윗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결론을 딱딱 내려주면 굉장히 좋겠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나름의 도끼를 가지고 정보력을 가지고 사건을 인지하는 검사들도 일부 있습니다.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오병우도 그걸 잘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쭉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 능력을 인정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하여튼 예. 검찰은 네. 그런 그 경력을 되게 따지고 그렇다 보니 검찰청에서 조금이라도 일해본 사람들은 이 검사가 쭉 경력이 나오잖아요. 예. 그 경력을 한 번만 딱 보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승진하고 더 출세할 비전이 있겠다 없겠다를 금방 판가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임기 안에 벌어지는 경쟁이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무리를 하는 검사가 나오게 마련이고 그러니까 한 번씩 사고가 나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 대목에서 잠깐 끊고 가면 이제 사람들 얘기가 왜 최강 변호사가 좌측을 봤다 우측을 봤다 피곤하게 만드느냐 좌석을 좀 다시 배치해라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최 변호사님 네. 마이크 보고 그냥 네. 카메라 보고 그냥 하시고요. 그리고 김남국 변호사님 앞으로 땡겨 앉으면 얼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아, 진짜요? 이 마이크를 약간 이쪽으로 당기시고 몸을 약간 뒤로 빼주세요. 아유. 얼굴 크게 야, 나오십니다. 정말 중요한 걸 지적해 네, 주셨습니다. 그렇게 됐고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거. 가뜩이나 얼굴이 큰데. 배치표가 있거든요. 네. 그 검사 배치표에 보면 이름 옆에 기수가 다 써 있죠. 그거 주의 깊게 네. 보시면 그렇죠. 예. 법원은 기수가 안 써 있어요.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법원은 재판부 있고 재판장 좌배석 우배석 순서대로만 써 있고 전화번호가 이렇게 나오죠. 예. 검사는 반드시 기수가 써 있어요 옆에. 몇 기. 네. 그게 있고 군대네, 군대. 네, 딱 군대입니다. 그리고 위아래로 이렇게 딱 그 칸도 제일 기수 높은 검사부터 이렇게 쭉 써 있고 지네들끼리도 제일 평검사 중에 제일 높은 사람은 절대 김남국 검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수석 검사님이라고 불러요. 김남국 수석님이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그 수석 위에는 부장이 있는데 부장하고 수석 사이에 일반 회사에서는 과장 위에가 차장이고 차장 위가 부장이고 부장 위가 임원이 되고 이렇잖아요. 네. 검찰은 부장보다 차장이 훨씬 높잖아요. 네. 예. 차장은 검찰청의 2인자를 차장이라 그러고 그러면 순서대로 동서남북을 보내면 될 거 아니야. 예. 배치표에도 그렇게 돼 있고 서열도 그렇게 돼 있고 발령나는 순서도 그렇게 돼 있고 예. 동서남북이 아닙니다. 중앙 다음에는 예. 동남북서예요. 왜요? 그게 예. 관할이 크고 인구가 많은 순서대로. 아. 그게 이제 사건이 많다는 거죠. 아. 네, 내부적인 얘기는. 좀 큰 사건이 들어올 수 있는 동남북서. 데를. 네, 동남북서가 순서입니다. 아. 그래서 중앙 다음에 동남북서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법원장을 시켜줄 때도 같은 원장이니까 똑같을 것 같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내가 목동 살면은 남부지방법원장 하는 게 좋지. 바로 집 가까우니까. 법원이 있으니까. 근데 동부지방법원장 하는 걸 더 원한다고요. 서열이 그러니까. 근데 검찰도 동남북서로 발령이 나는데 그 다음에 법원과 검찰의 차이는 뭐냐면 법원은 서울에서 가까운 순서대로가 이제 상서열자가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인천. 서울 지리적으로 가까운 데로. 네네. 의정부, 인천 이런 데를 이렇게 가는 거고요. 예. 의정부는 사실상 서울처럼 치는 거죠. 그럼 부장 밑에 있는 사람을 차장이라고 뭐 부르니까 그건 부부장이라고 합니다. 부부장이라고 하는데 그 부부장을 부를 때도 김남국 부부장님 좀 바꿔주세요. 전화를 했을 때 아니면 이렇게 봤을 때 김남국 부부장 검사님, 김남국 부부장님 이렇게 안 부르죠.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님 말씀은 그 직책이 없는데도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아니 부부장이라는 직책은 있는데 네. 제가 지금 드리려는 말씀 아직 안 나왔는데 네. 부부장 검사라고 돼 있으면 김남국 부부장님이라고 부르면 될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이 홍길동이다. 그러면 홍길동 부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밑에 부부장은 김남국 부부장이라고 하면 되잖아. 예. 그것도 부장이라고 불러요. 그것도 김남국 부장을 불러준다. 이라고 불러준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앞으로 쭉 말씀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그 속성 때문에 호칭 인플레가 심하거든요. 그래서 부부장도 부장이라고 부르고 부장도 부장이고 평검사는 또 수석이라고 불러가지고 고창검사를 구분을 하고 이게 이제 다 서열 내지는 그런 그
권력에 대한 어떤 지향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이게 이제 검사가 초임으로 발령이 날 때 검찰 배치표 같은 거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보시면 이게 나올 텐데요. 특이한 게 법원은요. 사법시험 성적, 사법연수원 성적을 합쳐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임관 성적이 되는데요. 1등부터 한 몇 등까지 이제 그 TO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몇 네. 명이 가고 뭐 이런 네. 것들이 TO가 정해지면 성적 순이에요? 네, 전부 리더십이나 뭐 이런 순이 아니고 전혀 아니고요. 아이고. 성적 순으로 가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법원 같으면 이제 1등부터 한 3등까지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처음 발령이 나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 시내에 또 법원들이 있잖아요. 예. 뭐 동부지방법원, 남부지방법원 이런 게 서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네 방향의 방위를 가리킬 때 동서남북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예. 약간 호기롭게 이렇게 여쭤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위계를 강조해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말했더니 이거 제 의견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때 이제 그 부장님께서 이 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사람의 인신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위계나 이런 것들이 엄격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뭐 이거 좋아서 하는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네.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혜택을 누리고 자기가 편할 때 늘 써먹는 수법이거든요. 병원에서도 그쵸. 병원에서도. 예. 그 수술방 군기가 제일 세다 그러거든요. 생명을 다룬다 네, 보면서. 그러면서 구타를 막 하잖아요. 여학생도 요즘 좀 많이 줄어들었다고 예, 하는데 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방심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긴장하라고 때린다고 하는 거거든. 예. 그랑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서열이 어느 정도냐면 변호사들도 갖고 있는 그 검찰청마다 검사들이 그 몇 호실에 누가 있고 몇 부가 누구로 구성되고 이런 검사